뭐지, 이 비린내. 견딜 수가 없네요. 강태준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10분이나 늦고 이런 옷차림이라니. 정말 교양도 없고 우리 민우가 어떻게 이런 집안을 선택했는지. 박혜진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서연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민우마저 서연을 배신했습니다. 아버님, 좀 제대로 씻고 오시 그랬어요? 민우가 상철에게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비웃음 당한 서연과 아버지, 하지만 이 불편한 상견례는 파란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서연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단정한 정장 차림을 확인했어요. 오늘은 그토록 기다려온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2년간 사랑해온 민우와의 결혼을 위한 첫 단계였죠. 긴장된 마음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민우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 아버지도 함께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의 회계팀 대리로 일하는 29살의 서연에게 이 만남은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국제호텔 마케팅 팀장인 민우는 학벌, 외모, 능력 모두 완벽한 남편감이었고 서연은 그런 그를 만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서연은 아버지가 수산시장에서 장사한다는 것만 민우에게 알렸어요. 그 이상은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오늘 꼭 시간 맞춰 오세요. 중요한 자리예요. 전화를 걸었을 때 아버지 상철은 든든하게 약속했어요. 걱정 마, 딸. 아빠가 어떻게든 시간 맞춰갈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한 서연의 가슴은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우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긴장 풀어. 우리 부모님 생각보다 편하실 거야. 민우의 말에 안심하려는 순간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중년 부부는 서연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우아한 여성과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 민우의 부모님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레스토랑 직원이 그들을 VIP 전용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호두나무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룸 안에는 둥근 테이블과 부드러운 가죽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민우의 어머니 박혜진은 룸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옷은 백화점에서 산 거니? 생각보다 수수하네. 박혜진의 말에 서연의 뺨이 화끈거렸어요. 민우의 아버지 강태준은 서연의 손목시계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네 얘기를 했는데 별로 특별한 점은 없어 보이는군.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룸 안에 자리를 잡고 앉은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불안하게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버지께서 조금 늦으시나 봐요. 곧 오실 거예요. 서연의 말에 박혜진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태준은 시계를 힐끗 보더니 짧게 말했어요. 시간 개념도 없으신 분이네요.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경멸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차갑게 식어가는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메뉴판을 넘겼어요. 뭐 드실지 미리 봐두실까요? 서연 아버님은 조금 늦으시나 봐요? 민우의 질문에 서연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약속 시간이 5분 지났습니다. 초조함이 밀려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룸문이 열리고 작업복 차림의 상철이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물고기 비늘이 묻은 작업복에서는 강한 생선 비린내가 풍겼어요. 폐쇄된 룸 공간에 비린내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주도에서 특별 화로가 들어와서 일이 좀 있었네요. 10분이나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상철은 헐떡이며 사과했어요. 손은 깨끗이 씻었지만 작업복에 묻은 비린내는 여전했습니다. 박혜진은 노골적으로 코를 막았고 강태준은 코를 찡그렸습니다. 룸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고급 레스토랑 VIP 룸에 이런 차림으로 오시다니? 강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땅바닥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어요. 룸 안에 갇힌 비린내는 더욱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룸 안의 환기 시스템이 작동했지만 비린내를 없애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박혜진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다른 손으로는 부채질을 했어요. 서연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10분이나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이런 냄새는 정말 교양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아름다운 VIP룸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았네요. 직원을 불러 방향제라도 가져오게 해야겠어요. 박혜진이 독서를 퍼부었어요. 목소리에 담긴 경멸감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배를 눌러 직원을 불렀습니다. 시간 약속도 못 지키고 옷차림도 이 모양이고 아들이 왜 이런 집안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우리처럼 격식을 중요시하는 가문과는 너무 맞지 않아요. 강태준은 민우를 향해 실망스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서연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숨기려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우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어요. 일단 자리에 앉으시죠. 서연이 아버님. 민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상철은 자리에 앉았지만 룸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직원이 방향제를 가지고 들어왔고 룸 안에 분사했습니다. 하지만 비린내와 인공적인 향이 섞여 더 이상한 냄새가 되었어요. 제가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주도에서 특별한 화로가 들어와서 처리할 일이 있었어요. 30년 넘게 수산물을 다루고 있어서 그런 일은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상철은 자부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의 진심이 서연에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5개 지점을 둔 해송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유명 연예인과 재벌들도 단골 손님이죠. 우리는 절대 손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아요. 특히 이런 VIP룸을 예약한 고객에게는 더더욱요. 강태준이 으스대며 말했어요. 그는 룸 내부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역겨운 비린내는 정말 견딜 수 없어요. 우리 직원들도 항상 깔끔하게 유니폼을 입고 있죠. 이 비린내 때문에 우리가 예약한 특별 코스 요리의 맛도 망칠 것 같네요. 박혜진은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룸 안에 갇힌 상황에서 더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시선을 민우에게 돌렸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부모님 편에 서 있었어요. 다음엔 좀 제대로 씻고 옷도 갈아입고 오시지 그랬어요? 이런 고급 장소엔 어울리지 않아요. 민우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어요. 상철의 표정에 상처가 스쳤지만 그는 담담하게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우리와는 천지 차이군요. 냄새만 맡아도 우리 수준과는 다르다는 걸 알겠어요. 강태준의 말에 박혜진이 웃으며 동조했어요. 우리 민우가 어떻게 이런 집안을 선택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격이 맞아야 결혼도 잘 되는 법이에요. 당신 딸은 우리 아들과는 너무 딴판이에요. 박혜진은 서연을 아예 무시한 채 상철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서연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몰랐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직하게 일해오신 분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민우는 서연의 손을 잡아주는 대신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서연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조언해 주시는 거야. 민우의 말에 박혜진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어요. 강태준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군요. 우리 아들이 잘못 판단한 것 같아 안타깝네요. 냄새 때문에 식사도 할 수 없겠어요. 서연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상철은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제 딸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모르시네요. 상철의 담담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민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이해해. 우리 부모님은 그냥 좀 까다로우신 것뿐이야. 서연은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그의 진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상철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내 딸.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란다. 서연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불편한 상견례가 앞으로 닥칠 파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최악의 상견례 이후 서연의 휴대폰은 침묵했어요. 민우에게서 온 연락은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서연은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이고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민우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회사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마음이 산란했어요. 상견례 날에 불편했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민우 부모님의 노골적인 경멸, 그리고 그것을 막지 않았던 민우의 모습. 넷째 날 아침 기다리던 민우의 연락이 왔어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퇴근 후 카페에서 만나자.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메시지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동료 지원이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어요.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어요. 서연을 보자 표정 없는 얼굴로 가볍게 목례만 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앉아. 민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은 작게 움찔했습니다. 이런 민우는 처음이었어요. 평소에 다정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것 같은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할 말이 있어. 민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도 만지지 않은 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숨기려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셔. 특히 너희 아버지. 그 직업과 품위 때문에. 민우의 말이 가시처럼 서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 서연의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2년간의 사랑 함께 꿈꿔온 미래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겨우 목소리를 짜냈어요. 그게 다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서연이 가장 아끼던 커플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 선물들 돌려줬으면 해. 반지, 목걸이, 가방, 모두.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수치심이나 미안함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빛만 있었습니다.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는 순간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반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민우는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나머지도 빨리 돌려줬으면 좋겠어. 민우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어요. 서연은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겨우 집에 도착해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이틀 후 서연은 회사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소란을 마주했어요. 민우가 로비에 서서 큰 소리로 서연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윤서연, 내 물건 언제 돌려줄 거야? 주변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우는 마치 계획한 듯 더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내가 선물한 거,
지금 당장 가져와.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의도적인 망신이었어요. 김 부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민우는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 지원이 보내온 메시지에 서연의 심장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어요. 민우의 SNS에 올라온 사진. 파혼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새로운 여자와 찍은 데이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악의적인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우리 급이지. 친구들의 댓글도 잔인했습니다. 전 여친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어둠 속에서 흐느꼈어요. 배신감, 수치심, 분노가 뒤엉켰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모욕, 자신에 대한 모욕, 그리고 이중적인 배신. 민우의 진짜 모습은 이런 것이었나요? 눈물로 밤을 지새운 서연은 몰랐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배신이 곧 강력한 반격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울음소리를 들은 상철은 서둘러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상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눈물로 얼룩진 딸의 얼굴이었어요. 그 모습에 상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딸? 상철은 조심스럽게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서연은 흐느끼며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민우의 갑작스러운 파혼 통보, 선물 반환 요구, 회사에서의 망신, 그리고 SNS에 새 여자친구 사진까지. 상철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그는 딸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로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서연이 잠든 후 상철은 거실로 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도현, 상철의 오른팔이자 바다양의 운영 이사였습니다. 상철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현 씨, 강민우와 그 가족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주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붓기가 가라앉지 않은 눈으로 출근했어요.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있었던 일이 소문이 난 모양이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향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을 기다리고 있던 상철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서연이 본 적 없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한테 물어볼 게 있니? 상철의 말에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민우 부모님이 하는 일이 뭐라고 알고 있니?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강남에서 해송이라는 일식당 체인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5개 지점이 있다고. 상철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서연에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그날 밤 상철의 사무실에서는 긴 회의가 열렸어요. 도연이 가져온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사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가 내민 서류를 상철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강태준의 해송 5개 지점 모두 최고급 식자재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저희 바다양에서 납품하는 수산물이 핵심입니다. 특히 그들의 시그니처 메뉴인 모둠회와 참치는 100% 저희 회사 제품이에요. 상철의 눈이 빛났어요. 도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해송 본점이 있는 건물이 사장님 소유라는 겁니다. 다른 지점들도 사장님과 연관된 부동산 회사의 건물에 입점해 있고요. 서연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상철은 단순한 수산물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대형 수산물 회사, 바다양의 대표이자 여러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민우가 일하는 국제 호텔도 저희와 주요 거래선입니다. 호텔 내 일식당 역시 바다양의 최고급 수산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상철은 가만히 도연의 보고를 듣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 씨, 내일부터 해송전 지점에 최고급 활어와 특선 수산물 납품을 중단하게. 도연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제 호텔과의 거래도 중단하고 호텔 내 일식당에 수산물을 공급하던 루트도 모두 차단해. 상철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어서 그는 법무팀에 지시했습니다. 강태준에게 본점 건물 임대차 계약 갱신 불가 통보를 보내고 다른 지점들의 임대료 인상 계획도 세워. 모든 지시가 끝난 후 상철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딸을 상처 준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서연은 이 모든 일을 모른 채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회사 업무에 더욱 몰두했어요.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던 그 비린내가 사실은 강민우 가족의 성공 뒤에 숨겨진 핵심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버지의 조용한 반격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강태준의 해송 본점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활어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정시에 들어오던 싱싱한 참치, 광어, 도미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물건이 안 들어오는 거지? 강태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주방장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공급업체에 연락했는데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강태준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평소 거래하던 바다양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단지 죄송합니다만 현재 공급량 조정 중입니다라는 사무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다른 4개 지점에서도 벌어졌어요. 최고급 수산물을 구하지 못한 해송은 메뉴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시중에서 구한 평범한 생선으로 요리를 만들었지만 맛은 확연히 달랐어요. 손님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 못하네. 맛이 변했어.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온라인 리뷰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넘쳐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태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한편 민우가 일하는 국제호텔에서도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호텔 내 일식당의 품질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VIP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호텔과 거래하던 주요 업체들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마케팅 팀장인 민우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실적은 급락했고 그의 상사인 정 과장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를 몰아세웠어요. 강 팀장,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VIP 고객들이 다 떠나고 있다고.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그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그날 저녁 민우는 호텔 VIP 고객 명단을 확인하다가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윤상철. 이름 옆에는 바다양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의 아버지였습니다.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하여 고객 정보를 더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그가 본 내용에 입이 벌어졌어요. 윤상철은 단순한 수산물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양은 전국적인 수산물 유통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강남의 여러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다양이 해송전 지점에 최고급 수산물을 공급하던 주요 거래처였다는 것이었어요. 민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부모님과 마주쳤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박혜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오늘 알게 된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가. 그 수산시장 아저씨가. 말을 잇지 못하는 강태준을 보며 민우는
상견례 날 비웃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쓴웃음이 나왔어요. 다음 날 더 나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해송 본점 건물의 임대차 계약 갱신이 불가하다는 통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지점들의 임대료는 2배로 인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사무실에 쓰러졌어요. 그의 손에는 은행에서 온 대출 상환 압박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수익 급감, 임대차 계약 종료, 대출 상환. 압박까지 겹치면서 강태준 가족은 경제적 위기에 처했어요. 절망에 빠진 민우는 서연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다가 마주친 순간 민우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서연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봤어요. 민우의 모습은 처량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업이 무너지고 있어. 다 내 아버님 때문이야. 제발. 서연은 한마디 말도 없이 그를 지나쳐갔어요.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우리 가족 사업이 무너지고 있어. 그의 절박한 외침에 회사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상사인 김 부장이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봐요, 이러지 마시고 경비실로 가시죠.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김도연이었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연은 서연을 고급 세단으로 안내했어요. 차에 오른 서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우의 절박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도연은 조용히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차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어요. 도연이 문을 열어주자 서연은 정장 차림의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상철의 모습은 서연이 알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우아하고 당당한 기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는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장 차림의 아버지는 낯설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항상 작업복을 입고 분주히 일하던 모습만 알았는데 지금의 아버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레스토랑의 VIP룸으로 안내된 서연은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상철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놀랐지? 상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지난 40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해 줄게. 상철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는 20대 작은 수산물 가게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조금씩 사업을 키웠어요. 특유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고 물건을 구분하는 안목도 남달랐습니다. 10년 만에 그의 가게는 바다양이라는 회사로 성장했어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었고 최고급 수산물 공급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는 부동산에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난 내 뿌리를 잊지 않았어. 여전히 새벽 시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보고 고르지. 그게 내 일의 본질이니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철은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그저 아빠로만 봐주길 바랐어. 회사 대표나 건물주가 아니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나는 내 일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 하지만 너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교훈을 주고 싶었어. 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는 강태준의 해송 프랜차이즈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신의 최고급 수산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최고급 식자재는 모두 내가 엄선해서 공급한 것이었어. 그리고 그들이 입점한 건물들도 대부분 내 소유였지. 서연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상견례 날 민우의 부모님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상처를 대했는지, 비린내가 난다며 경멸했는지 생각하니 아이러니했어요. 외모나 냄새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은 결국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잃게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상철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서연은 민우와 그의 가족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아빠를 잠깐 동안 원망했던 거 죄송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철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나를 아빠로 사랑해 준 것만으로 충분해.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녀는 대기업의 재무팀으로 이직하여 경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 후 서연은 더 자신감 있게 변했어요. 새 회사에서 서연은 기획팀장 장성민을 만났습니다. 33살의 성민은 진중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몇 개월 후 서연은 성민을 아버지에게 소개하기로 했어요. 긴장한 성민과 달리 서연은 이번에는 당당했습니다. 상철은 일부러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성민은 상철의 차림새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연 씨에게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민은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상철의 손을 잡았어요. 그는 상철의 직업에 진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선별하시는 수산물의 안목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언젠가 시장에서 일하시는 모습도 뵙고 싶습니다. 상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민우는 가족 사업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민우도 알고 있었어요. 서연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서연과 상철은 함께 수산시장을 거닐었어요. 예전처럼 상철은 작업복을 입고 서연은 활기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의 말에 상철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들 앞에는 이제 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